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일부 팀 하나 없는 충북에서 지역민들의 스포츠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니 과연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인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명한 건국대학교 KU 글로컬 혁신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문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10년 동안 이 청주 야구장 시설 개선하는데 170억 원이 들어갔지만 정작 올해 충북에서는 프로야구 경기를 단 한 경기도 직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 위상이 지금 현재 청주가 인구 88만에 이제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우리 청주시나 충북의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제 경기나 프로야구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없다는 것이 네. 시민들을 지금 부글부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스포츠 시설이 단순히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고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도시의 상징, 그리고 시민들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다 증명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맨체스터 시티나 뭐 이런 그 모든 나라에서 그런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와 스포츠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스포츠와 문화에서 상징적인 그런 그 시설을 갖는 것이 매우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세를 보면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3조 5천억 정도 청주시 예산이더라고요. 그게 비슷한 도시가 충청북도 청주시면 경기도의 수원시, 고양시 이런 시도들이 한 3조 한 3천억, 5천억 되더라고요. 비슷한 시도인데 프로 축구팀을 보유하고 있고 또 프로 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청주는 아직 그런 신경을 굉장히 좀 못 쓰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그런 생각의 발상의 시작이 스포츠 시설입니다. 시설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팀이 없다고 하는데 시설이 있어야 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건립 추진 계획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스포츠라는 것은 문화의 문화 콘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문화 콘텐츠를 우리 충청북 도민과 청주 시민들은 향유를 할 수 없는, 즉 문화 콘텐츠를 스포츠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는 괜찮지만 미래 세대에도 그 문화 향유권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건립에 대한 어떤 어떤 동력이 일어나서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국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송진우 레전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청주 야구장은 너무 협소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한 관중석, 이게 연면적을 넓혀야 되다 보니까 관중석을 급경사를 만들어놔서 낙상사고가 있더라라는 선수가 이 송진우 당시 선수가 경기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그 목격담을 전달해주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KT 위즈 말씀하셨는데 수원 도시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규모, 청주보다는 좀 크지만 이 수원이 KT 위즈 구단을 유치하면서 야구 도시로 변모했고 얼마 전에 그 유니폼을 스페셜 유니폼을 입었는데 가슴에 수원 이렇게 두 글자를 써서 도시를 마케팅하는 그런 점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럽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고요. 라카룸이 없습니다. 야구장에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곳에 라카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버스에 가서
쉬는 겁니다. 예. 이런 정도의 야구장을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께서 한화 이글스가 우리를 배신했다, 청주 시민을 배신했다, 팬들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 예. 과연 이게 옳은 말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청주 야구장 현재의 시점에서 한화 이글스에 청주 경기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도 진정한 팬들, 그야말로 골수 팬이라고 하는 분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 오히려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체육시설로는 안 된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청주의 스포츠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네, 윤 교수님. 일단은 그 스포츠 컴플렉스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어떤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향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면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양심도 높아질 것이고, 아까 이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도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연동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컴플렉스 시설들이 보면 거대 랜드마크 형태로다가 어떤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규격에 맞는 국제 행사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의 위상도 좀 높아질 것이고, 스포츠 컴플렉스는 또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거에 관련돼 있는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구도 추후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관련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 많이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돈으로 환산되는 효과 뭐 이런 부분에서 발제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의 어떤 경제적 효과 창출, 그리고 충북 도내만 치면 한 1조 2천억 원, 그리고 고용으로 보면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제 그 통계 발표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요즘 젊은이들 그 보면은 이게 시설이 지어지면 우리 시 도에서만 그 향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 밖에 있는 그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그 팬 구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시설로 오거든요, 청주로. 요즘 젊은이는 다 그렇게 스포츠를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주에서 시설 지어놓으면 그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전국의 그런 청년들,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 시민들이 청주로 오게 된다. 그런 것들이 효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얘기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가 1년에 68경기, 많으면 75경기 이렇게 열립니다. 축구가 18경기 열립니다. 지금 대전이 16경기 열립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축구장이 345일이 쉽니다. 야구도 300일이 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점을 열어놓고 300일을 영업을 안 하고 345일을 영업을 안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있으면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국내 큰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을 프로구단에 위탁 주지 않는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청주도 그런 꼴이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돈을 벌기 위한, 이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잘 유지하기 위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100%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제돼야 될 것이, 스포츠 컴플렉스가 축구장, 야구장 같이 놓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체육관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축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넣을 것이냐, 육상 트랙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물론 비용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따져서 한번 기획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조금씩만 보태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 10개
구단, 이제 프로야구만 일단은 좀 협조해서 좀 보면 예. 10개 구단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소위 인기 구단이라고 하는 5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글스가 들어가 있고요. 홈 경기 하나 이글스 올해 배정된 게 73경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전체 프로야구 경기가 720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정규 시즌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1등부터 5등까지 다시 묶어서 한 달 동안 코리안 시리즈를 비롯한 이 플레이오프 소위 가을 야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야구가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허구현 총재가 얼마 전에 야구가 드디어 산업화를 이뤄냈다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2015년도인가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산업화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서 MZ세대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직접 야구장에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뭐 취재도 해보고 또 생활체육 야구도 좀 해보는 그런 야구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항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야구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러운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왕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밑그림을 좀 크게 좀 가져가자. 그래서 후에 혹시 주제가 있다면 본부장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청주 컴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윤 교수님이 공명지조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건립 방식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의견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른 건립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지금 건립 방법에 대한 약간의 어떤 미세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들 아시는 굴지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수. 그래서 그 기업들을 좀 유치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다만 이제 그 어떤 이 프로 스포츠가 됐을 때 구단의 입장과 지자체 또 시민들의 입장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지만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입장은 또 그와는 또 다른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 문화 평등권 혹은 스포츠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고요. 다만 어떤 프로 구단을 갖다 유치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것이 최강야구입니다. 또 최강야구가 인기를 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꽃야구가 인기를 끌었죠. 지금 불꽃야구는 지금 고척돔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전석이 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를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스포츠 선수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문화를 즐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불꽃야구단처럼 이런 야구단을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떤 시설이 지어졌을 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충북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시설도 보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시설들입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 수영장. 근데 사실은 이게 주제와 부제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즉 스포츠 시설이 주제라면 부주제인 상업시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시설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주제와 부주제, 스포츠와 어떤 관련 서비스 산업이 같이 혼합되는 형태의 것들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그 타당성 그 조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게 일단 기초 자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놓고만 보면은 일단은 시설을 지을 때는 또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돔구장으로 건설을 해서 그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전시회나 공연 이런 것들이 함께 상시 360을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 이제 짓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죠. 뭐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제 충북도의 그 연간 재정이 10조 원이고 그리고 청주의 그 예산이 한 3, 4조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 방안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다 부정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야구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청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야구 사랑이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그런 야구를 위한 스포츠 시설을 짓는다 하면 시민들께서도 대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다면 좀 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동구장 형태로 짓는 것이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 그다음에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짓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연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좀 전에 그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뭔가 진행을 하고 있고 청주시는 용역 결과가 11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 또 있어야겠죠. 이런 자리도 또 마련돼야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그 기준점을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단 유치가 먼저다, 아니다, 동구장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KBO가 하한선 그러니까 리미트로 내세우는 것이 야구장을 1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정관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규정이 현재 그렇습니다. 적어도 15,000석은 이상은 돼야죠. 지금 하나이글스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17,000석입니다. 21,000석, 22,000석으로 했다가 아까 5,000석의 경제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어들면서 주차장도 협소해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청주 야구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석이에요. 그러면 4,500석이 일단 기준 미달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공간의 이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새로 짓자라는 그런 공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기왕에 지으려면 크게 져야 된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이현희 의원님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서울도 동구장을 현재 짓고 있어요. 서울시도. 근데 계획 나온 거 보니까 35,000석 규모입니다. 이 야구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고요. 복합문화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비시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지 뭐 결과는 나중에 뭐 추후의 일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 좀 밑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가자 그리고 주도 면밀히 가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크게 그리면 좋죠.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도움을 했을 때 약 1,000억 정도 돈이 더 듭니다. 근데 그 1,000억을 마련을 못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하나가 12,000석에서 17,000석, 5,000석 늘리느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10개 구단 중에서 구장의 좌석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뭐 한 20년, 30년 내지는 50년 보고 야구장을 진 것인데도 좌석수가 부족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는 그러면 20,000석을 확보하고 그것을 계속 채울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서울은 2,000만이고 대전은 150만이지만 청주는 90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못 채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계획이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20,000석 규모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지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동구장을 짓기를 바라고 도매 효용이라는 것은 300일을 노는 그 야구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센터 내지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300일을 공연을 유치하든 시설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노력을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스코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스코 지을 때도 저기에 과연 누가 오겠어? 행사를 여기 오겠어 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오픈했는데 지금 벌써 한 120% 이상 가동 중인 거잖아요. 특히
그 오스코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교통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그 오송 KTX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의 전당대회를 그 오스코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시간 거리면 오니까 청주의 교통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시설을 지어 놓으면 그런 수요가 특히 이제 공항까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수요까지 저는 청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얘기가 나왔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원 마련이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청주 야구장이 포함된 스포츠 컴플렉스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국비를 포함해서 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벌써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그 지금 이제 재정이 이제 그 바뀌어 가지고 그 시설, 체육 시설, 그 문화시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투입이 되려면은 이제 국제 행사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재정은 그 시와 도의 재정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한 규모는 아니지만 충북도에서 한 절반, 그다음에 그 청주에서 또 절반, 그리고 또 절반은 그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6천억이 든다 그러면은 2천억은 충북도에서 청주에서 2천억, 그리고 민간에서 2천억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재정 충당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등의 문제로 건립까지 가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이 건립 이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대규모 스포츠시설 건립 후 매년 이 세금 먹는 하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사전 분석하고 이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전부 시설을 지어놓고 그거를 해결을 못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지금 시설 건립비도 이제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그 도르트문트 구장이 7만 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거기에서 그 돔구장이고요. 거기에서 잔디 위에다가 판을 깔고 공연하는 걸 봤고 권투 경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되냐 했더니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건립 비용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이것을 운영을 해서 건립비를 빼서 지자체에 다시 갚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자체의 돈을 가지고 짓고 운영은 적잖아도 그냥 방치하는 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저기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된 사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도시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스포츠 행정력,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청주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역량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 교수님. 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문화향유권과 문화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공동하게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진흥에 대한 정책을 지자체에 수립하고 그것을 혜택을 국민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다가 이것을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 미래의 우리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은 앞으로 스포츠에 대한 어떤 향유권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시설이지만 어떤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70%가 넘는데요. 1년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문화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에 대한 주제, 그다음 문화와 기타 이제 서비스에 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좋아요. 말씀에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아까도 이제 지금 청주구장 인주잔디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프로 야구를 개최하기 위한 야구장이에요. 일반인한테 개방 안 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 경기를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위한 천연잔디 구장이에요. 개방 안 합니다. 그 일반인들이 여기 청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이 아니에요. 볼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설을 채울 수 있는 대회는 국제 스포츠 유치나 전국대 유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숙제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 뭐 밑 지하든 옆이든 그 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시설이 최대한 가동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안 되는 이유가 갑자기 싼 땅에 짓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다 져서 용적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가로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시설을 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날만 편의점 하나 임시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있는 하나 야구장하고는 굉장히 그런 상업시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또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청주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지적이십니다. 중요한 지적인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사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주의 그 고속터미널 부지에 새로 이제 재건축해서 그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컨넥 현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오픈식 할 때 가서 이제 거기 본사 사장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청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 그 수익성을 봤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한 2년간 전국적인 시장 조사를 했는데 청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 30대가 늘어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자기들이 전국에서 그 1호점 처음으로 오픈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픈했는데 그 대상은 충청권 인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백화점을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스포츠 복합 시설도 이제 그런 민간이 참여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을 참여시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때도 스포츠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그 주도해서 주도하는 그런 운영 원칙도 가지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영국장님은 건립 이후의 운영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한화생명 볼파크를 최근에 좀 유심히 보면 구장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 앞에 대전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화생명이 들어가고 볼파크가 들어갔어요. 이 네이밍 권한을 기업에 일정 부분 주고 또 건립 비용을 일부 충당하게 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분명히 있고요. 이 고척 스카이돔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데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 아닙니까? 그 구단에서 그 야구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73경기가 배정이 됐어요, 연간. 그리고 나머지는 원정을 떠납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콘서트 또 각종 대규모 기업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공백을 메워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면 그 업체들이 음식점이나 카페라든가 들어가지 않죠.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점이 있어서 그걸 메꿔 나가는 거고요. 이 한화생명 볼파크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문화가 막 생기는데 먹을거리가 당장 생기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이 대전 성심당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명소가 된 게 있고요. 또 거기에 먹거리들 몇 가지가 또 있고 그리고 이 한화생명 볼파크의 오른쪽 담장이 9m짜리 담장이 있는데 그걸 몬스터월이라고 하는데 이 몬스터월 검색량이 폭증하는 그런 또 기현상도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특히 MZ가 개입하기 시작하고 MZ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문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이다.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는 지역민의 스포츠 갈증 해소하는 것에 나아가서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윤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스포츠는 즐기는 스포츠 쪽으로 조금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과거에 이제 90년대에 그 아저씨들이 야구를 본다면 뭐 그냥 보는 스포츠에서 지금 MZ 세대들은 그걸 놀이 문화 정도로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하는 문화에서 뭐 경기 중심 문화에서 이제 경험 중심의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예로다가 이제 뭐 영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이글스의 대전 경기를 보기 위해서 원정팀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자세히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먼저 야간 경기가 있으면 5시나 5시 30분에 경기가 시작되면 그 전에 점심때 이전에 대전에 도착합니다. KTX 타고 대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성심당 가서 줄 섰다가 빵 사고 점심 먹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그 빵을 가지고 먹거나 가지고서 이제 KTX 타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가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 MZ세대 20대들의 어떤 도드라진 특성도 있고 또 여성 관중들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에 어떻게 마케팅으로 적용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주에 어떤 스포츠 컴플렉스가 지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먹거리 문화, 뭐 네. 청주의 짜그리찌개라든지 삼겹살과 어떤 스포츠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최근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와 어떤 스포츠를 같이 묶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응원 문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만의 어떤 독특한 응원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20대 혹은 뭐 여성들 팬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주 스포츠 컴플렉스의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외 뭐 참조할 만한 사례, 뭐 벤치마킹할 사례가 좀 있을까요? 국내에 많은 경기장들이 뭐 적자도 나고 있고 내지는 또 수익도 보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시의 랜드마크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광 인프라랑 연계할 것인가, 교통 연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최대한 머물게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좀 돈을 쓰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 연구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성심당이 있습니다. 청주에 그런 대체제가 있는가? 또 그것을 포함한 또 다른 관광 인프라가 그 주변에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야 저기 가봐야 돼 지금 이게 없잖아요. 야구 보러 가야 돼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상품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청주에도 이제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품들이 시장을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시설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 그 수요가 창출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케팅하고 기획해서 창출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 영역에서 그 참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이 시설을 만약에 진다 그러면 몇 년 뒤에 건설될 것 같습니까? 저는 10년 봅니다. 뭐 정말 10년인데 빠르면 10년 저번에 봅니다. 저희들 토론을 할 때도 10년 정도 그 사업 얘기하는데 그 뭐 최대한 뭐 1, 2년이라도 그 단축시킬 수 있게 저희들이 의지가 시민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게 여러 가지 지방이나 그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다 만 것이 그러면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존 부지를 청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드리고 그리고 새로 땅을 사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건축이 늦어지겠죠. 이제 그거를 청주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얘기고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공약이어서 이것이 어쨌든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국비 지원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계대를 유치하지 않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뭐 국회에서 좀 뭐 특별법을 만드시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이 청주시가 그동안 시설이 없으니까 큰 데를 유치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이 생활체육인구가 커지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런 개념에서 이 발상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금 발빠른 자치단체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아주 부지런히 신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가보면 가난한 도시는 매칭 펀드가 없어서 계속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30년째 신청을 못 하는 꼴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인프라가
가서 여기다 체육관을 줘야 됩니다라고 신청서를 딱 보면 그 옆에 체육관이 있어요. 예. 왜 여기에 있는데 이 시설을 또 짓습니까? 하면 이건 주민들이 써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대유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간 도시들인데 시골이에요. 근데 청주는 주민들이 쓸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대전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뭐 이제 아시지만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떤 지원 예산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 먹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청에서 그게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오래돼서 좁고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요 올해도 87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도 하도 안 받아가서 제가 시설관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에 19억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도는 100억씩 받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러운 얘기인데 인천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SS 랜더스라는 그 팀의 그 연고지 아닙니까? 그런데 2028년에 청라돔을 개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방형이면 더 좋겠지만 폐쇄형으로 덮은 그래도 비가 오거나 또 뜨겁거나 또 폭염이거나 관계없이 또 미세먼지가 날아오거나 관계없이 사계절 365일 언제나 경기라든가 또 행사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럽다. 근데 글쎄 뭐 재원 조달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나오니까 큰 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자, 밑그림을 아주 크게 그리자라는 얘기는 제가 자꾸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제 10년 후에 완공된다라고 보면 대전에서도 그 동구장 얘기가 나왔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야구를 안 할 때 뭔가 활용을 하려면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이라는 게 대단한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3인데 이거 이런 것들 때문에 덮읍시다. 그러면서 덮자는 것에 또 사례가 일본이 많아요. 일본은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황사가 심해지고 뭔가 기후가 나빠지면 결국은 야구를 하려면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근데 어쨌든 건축비에 딱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람은 저도 도움이면 좋겠지만 그리고 3가지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개방형, 개폐형,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폐형은 문이 열렸다 닫히는 거니까 한 번 열고 닫는데 전기료가 1억이 든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충북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임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향후의 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스포츠를 좀 다양하게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를 프로 스포츠, 전문 프로 스포츠, 야구와 축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 농구와 배구를 또 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것 같은 생활 스포츠를 나눠서 이걸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적인 스포츠, 특히 야구와 축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보는 이제 시청자도 많고 또 직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문화적인 시설, 서비스적인 시설에서 뭐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다음에 토지 용도에 대한 변경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호텔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대만에 가면 호텔이 들어있습니다. 스포츠 시설과 호텔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주제인 체육 시설보다도 부재인 어떤 서비스 시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윈윈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예,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가 10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야구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는 청주, 축구를 또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청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향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문제는 그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와 도의 재정을 좀 더 활용을 잘해서 그리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총력전을 다하면 그런 재정 부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50년간 청주가 이 스포츠 시설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려면 제대로 그래서 단순히 그 스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문화, 그다음에 전시 뭐 이런 것들 다 함께해서 그 수요자가 충북 도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장님. 네. 저는 11월에 나올 청주시 용역 결과 이걸 좀 면밀히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청주의 4개 구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개 구역을 지금 점을 찍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그리고 오송은 여유 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들려서 저는 오송이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KTX 오송역이 있고 또 고속도로 접근성이 있고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오송 신도시를 우리가 설계할 때 그때 스포츠 콤플렉스를 이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언론도 저도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고 한데 이미 실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답답한 도심 속에 허파에 낡은 스포츠 시설이 지금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혹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청주시 내에서의 소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혹시 빚어지지 않을까 그 점이 좀 우려가 되고 그러려면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정치, 행정 분야가 좀 힘을 좀 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는 다만 예산 끌어다 두고 또 관련 법규를 고쳐주고 하는 게 다지만 결국은 행정이 종합예술 행정 파트에서 주도 면밀하게 또 내년에 있을 어떤 선거 이런 정치적 행보 이런 거 염두에 두지 말고 그야말로 청주의 100년대계를 설계한다 그런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스포츠 컴플렉스를 단순히 그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절대 지금 현재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경제성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 향유권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포츠 문화는 굉장히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문화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스포츠와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스포츠 시설이다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시설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은 다양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 국장님.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콤플렉스를 이전하자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다들 형성이 돼가는 거 그게 상당히 반갑고요. 또 하나 반가운 점은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두 사람이 공히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금 현재 방향 설정이 좀 각기 중구난방인데 결국은 이런저런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진통 끝에 괜찮은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떤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 교수님. 돈이 많아서 막 쓰면 좋죠. 그러다가 이제 거덜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좋은 취지고 기회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뭐 여러 이런 관계되신 분들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또 염려되시는 부분들을 다 해소한다면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환영하고 기회가 된다면 돕고 싶습니다.
네, 이은희 의원님. 네, 해봅시다.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이런 것인데 그건 결국은 이제 시와 도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시민께서 지혜를 몰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장애 때문에 문화향유권, 기본권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많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약해서 30년간 이런 그 시설들을 스포츠 시설들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시설을 청주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가 그런 원래 도시 발전이 경제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스포츠가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100만을 향해 나가고 있는 청주가 지금 문화와 스포츠를 건립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스포츠 시설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 청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이후에도 스포츠 컴플렉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